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보일샤르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원래 보일샤르는 아보가드로 법칙과 이상기체 방정식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보일샤르부터 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익숙한 샤르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 샤르의 법칙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게이류삭의 1법칙이라고도 하죠. 왜 이게 이름이 두 개가 됐냐? 이 180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가물가물한데 이분도 플레임이 무지 길거든요. 이 돌턴이라는 사람이랑 게이류삭이라는 사람이랑 온도는 부피랑 비례관계에 있다 라는 그것을 발표를 했는데, 논문을요. 사실 이 사람 거가 될 수 있었는데 이분이 이 샤를이라는 사람이 그 발표가 안 된 논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참고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샤를의 법칙이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식으로 공을 돌리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이분이 양심적인 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샤를의 법칙이 뭐냐? 제가 방금 온도와 부피와 비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비례한다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온도와 부피가 어떠한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는 거죠. 요 온도분의 부피가요. 우리가 이걸 콘스턴트라고 해서 일정하더라. 그렇다는 건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요런 피스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피스톤이에요. 여기 기체가 이렇게 똑같이 있을 때 우리가 얘를 V1 또 온도도 T1이라고 할게요. 그랬더니 여기다 내가 열을 가했더니 이 분자들이 미쳐 날뛰는 거죠. 이 충돌을 서로 충돌도 하고 벽이랑도 충돌을 하다 보니까 이 피스톤이 이렇게 밀려난 거예요. 이 일을 한 건데, 그래서 이 색깔 좀 바꿀게요. 요만큼의 온도와 부피가 있겠죠. 1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2가 되는 거죠. 이 비율이 같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먼저 방금 기체의 분자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기체라는 건 온도에 비례해서 운동 능력을 가져요. 얘 그냥 그 개념적으로 얘가 20도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모두 절대 0도 이상일 때를 말하는 건데, 얘가 200도라면 얘는 더 격하고 더 강한 힘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충돌 횟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열을 가했으니까 얘의 내부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서 이 피스톤을 밀어 올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 샤를이라는 사람이 특징을 알아냈는데, 초기 온도와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초기 온도와 초기 부피는 나중에 온도가 올랐으면 그에 따른 커진 부피의 비가 같더라. 우리가 이걸 부피식으로 보면 나중 부피에 대한 초기 부피는 초기 온도에 대한 거꾸로죠. 나중 온도에 대한 초기 온도와 같더라 라는 식이 성립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걸 또 식으로 바꾸면 초기 부피와 나중 온도의 곱은 나중 부피와 초기 온도의 곱과 같더라 까지만 발표를 했으면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특징을, 우리가 아니죠, 저분들이 알아낸 건데, 이게 정말 천재들이구나 싶은 게, 얼마나 이게 온도에 따라 부피가 늘어나나 한번 봐보자. 요게 우리는 한국에서 0도씨라고 쓸 텐데 얘는 273K라고 하죠. 켈빈 온도를 말합니다. 즉 여기 0인 최저의 절대 영도를
0켈빈 온도라 그러고 마이너스 273. 정확히는 1호도라 그러죠. 얘도 정확히는 0.15가 되는 거고 이 온도가 오르고 떨어짐에 따라서 이 273분의 0도씨 기준에 1만큼 최적이 변화하더라. 1도당 1씩 변화한다는 거죠. 이걸 식으로 표현을 해보니 이 T라고 해볼까요? 최종 부피의 크기는 0도씨 부피값이 있겠죠. 이걸 기준으로 0도씨 부피값에 273분의 전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T 절대온도 켈빈이 되겠죠. 얘만큼 변화가 되더라. 즉 얘가 0보다 낮은 0도씨보다 낮은 253 켈빈이 된다면 줄어들 거고 그 이상이 되면 늘어날 거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VO 1 곱하기 273분의 T라고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또 잘 안 와닿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요즘 목이 자꾸 당기네요.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샤르르의 법칙이니까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압력을 두고 이제 그래프를 보시는 게 편해요. 여기 보면 갑자기 너무 죄송합니다. 얘 공식이 이게 맞으려면 정합 과정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목이 너무 잠겨서 다시 켰습니다. 이 정합 과정이어야 되는데, 즉 압력이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비례가 성립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다 P를 이렇게 써주면 정합 과정이 되는 거죠. 샤르르 법칙의 기본 전제 조건은 압력이 일정해야 이 비례상수가 들어맞는다라는 거고, 이걸 보시면 우리가 PV 곡선에 그 온도선을 이제 그으면요, 이렇게 제가 좀 못 그릴 수도 있는데 아이패드가 도와주겠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우리는 얘를 T2라고 하고 얘를 T1이라 하겠습니다. 즉 T1 이 선은 다 T1 온도인 거예요. 온도가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T1이랑 T2랑 봤을 때 T2가 T1보다 온도가 높은 선이에요. 즉 PV 선도에서는 잠시만요. PV 선도에서는 일로 이렇게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방금 우리가 압력이 일정한 과정에서 요 온도와 부피의 비례식이 맞다고 성립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즉 우리가 일단 우선적으로 압력을 일정하게 거야 되는 거죠. 요거를 제가 좀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당겨 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다는 건 이제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T1이라는 온도죠. 온도가 T1일 때 이 기체의 크기는 V1이구나. 이 기체의 온도가 T2로 상승하면 얘는 V2라는 부피가 되는구나. 당연히 그래프를 읽으면 바로 온도가 높은 T2의 기체가 온도가 낮은 T1의 기체보다 부피가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요게 일단 샤르르의 법칙이고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일의 법칙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일이라는 분이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더라. 찍어 누르면 부피가 작아지더라. 우리가 이걸 이제 PV는 K, 비례상수가 되는 거죠. 아까 샤르레 법칙이랑 똑같은데 얘는 압력이 올려서 부피를 줄였으면 뭐 압력을 또는 낮춰서 부피가 늘어났으면 이 곱은 같더라, 일정하더라. 요 식을 또 우리는 V2분의 P1, V1분의 P2로 세울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압력식으로 하면 P2분의 V1, 죄송합니다. P1, V1분의 V2 이렇게 서로 반비례의 관계를 갖더라 라는 게 보일의 법칙인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샤를은 정압 과정이기 때문에 압력이 일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일의 법칙은 등온 과정이에요. 즉 온도가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론적인 거지 실제로는 완전한 단열 과정이 없고 완전한 정압 과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가 이제 혼동돼서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는 건 아까처럼 피스톤을 이렇게 그려보고요. 얘는 사람이 힘으로 누르는 거죠. 또는 기계가요. 그러면 처음에 아까처럼 분자가 이렇게 있고요. 얘도 있고요. 이건 같은 거고 여기에 압력이 P1, V1이었다면 이 피스톤을 눌러서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얘는 P2, V2가 됐을 거고요. 당연히 좁혔으니까 기체끼리 아주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P1보다 P2가 크고 V1보다 V2가 작을 거예요. 이 곱이 같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되면 얘가 온도도 올라가 버리죠. 그렇다면 얘도 그래프로 보면 쉬운 거죠. 똑같이 아까 우리가 온도를 보기 위해서 PV 선도를 했다면 이번에 압력을 보려고 하니까 TV 선도를 하면 쉬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TV 곡선에서 압력선을 그으면 압력은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거든요. 얘가 P1이고 얘가 P2라고 그러면 기울기가 가파른 놈이 압력이 더 센 것이 됩니다. 얘도 방금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온도를 일정하게 이렇게 긋고 시작을 하면 좋겠죠? 자, 압력이 P1일 때의 이 기체의 부피가 V1이라면 압력이 P2일 때는 상승했을 땐 V2로 더 작다는 거죠. 즉 압력이 높을수록 최적은 작아진다. 이게 보일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샤르레 법칙이랑 요 샤르레랑요 요 보일의 법칙이랑 서로 관계가 있겠구나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합친 거죠. 우리가 그것을 보일 샤르레 법칙이라고 하고 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일의 법칙을 기재했고요. 샤르레 법칙은 온도분의 부피로 해서 이걸 기재를 했어요. 얘를 이제 합쳐서 우리가 보일 샤르레 법칙이라고 하고 T분의 온도분의 압력 곱하기 최적이 일정하더라 라고 이제 우리가 식을 세운 거죠. 이제 여기선 보통 비례상수보다 콘스탄트를 많이 쓰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모든 우리가 뭐 내연기관이라던가 소방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연현상에서도 다 우리가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개라고 하면 어려워하시는데 시스템에 밀폐되어 있다고 볼게요.
여기 온도가 올라가면 그만큼 얘 부피가 커지잖아요. 부피가 커졌다는 건 얘 밀도가 내려갔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이 주변 밀도 에어라고 할까요? 얘는 로 S라고 하겠습니다. 로 S가 더 작기 때문에 이 차이에 의해서 우리는 부력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점점 커질수록 열기구를 띄우는 게 되는 거죠. 또는 뭐 내연기관의 얘를 줄여서 압축을 해서 온도를 올려서 폭발시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관계는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든 최적이든 하나는 올라가야 되는 거고, 또는 압력이 올라갔으면 최적이 줄든가 온도가 상승하든가 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당연히 1대1로 반응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반응이 하겠죠. 어떠한 조건을 만들지 않는 이상. 그럼 이번엔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이 아니고 보일-샤를의 법칙을 그래프에서 알아보자는 거죠. 아까처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얘가 T1이면 T2가 온도가 높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온도를 고정해 볼게요. 이번엔 압력을 고정하지 않고 이 PV 선도에서요. 얘가 온도가 1도일 때, 그러니까 T1일 때 P1V1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얘를 우리가 어떠한 외부에서 일을 하지 않고 상태만 변화시키면 얘는 P2V2가 될 거예요. 즉 온도가 일정하다면 P1V1이죠. 1은 1이죠. T1일 때 P2V2와 같다는 거예요. 서로 비례관계가 또는 반비례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하부에 면적이 있겠죠. 얘가 A2가 될 거고요. 요 하부의 면적,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려서 달라 보일 수 있으시겠지만 A1이 될 텐데 얘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서 요 밑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을 평가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곡선이 이 두 가지 PV 선도, TV 선도를 가지고 어지간한 건 다 표현이 가능을 합니다. 아까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요. 얘가 온도 TV 선도였죠. 얘가 P1이고 얘가 P2였을 거예요. 그러면 압력이 일정을 하다고 해볼게요. 일단 하나만 해볼까요? 온도가 T1일 때 V1이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온도를 올리면 부피도 커지죠. 왜냐면 보일-샤를의 법칙에서 얘 지금 압력을 고정했으니까 벡터 표시 아닙니다. 얘가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도 커져야만 일정한 값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온도인 P2에서도 온도가 T3일 때 부피가 3이라면 얘도 더 줄여볼까요? T4가 되면 V4로 온도가 줄어들면 부피도 줄어드는 거죠. 네. 자, 설명을 하다 보니 좀 깔끔하게 못한 것 같은데, 이제 보일-샤를의 법칙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피스톤을 가지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그래프를 가지고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안 헷갈리시려면 이 그래프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